국가 세금을 쓰는데 감사하는 조직이 아무것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부끄럽게도 10년 정도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자행되는데 이게 2024년도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진짜 투표자당 한 표 이런 가짜 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부산 교육감 선거는 14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행이 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10년째 이 문제를 덮고 최재형 씨 같은 사람은 종로구에 출마했던 감사원장 출신은 엊그제까지 여러분들 자기가 감사원장으로 해보면 외부 해킹이 없다. 외부 해킹이 있은지 없은지는 모르겠고 어떻든 득표수가 전부가 조작이 됐으니까 뭐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서울법대를 나와서 여러분들 판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양반이 이런 논리적인 머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해킹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선관위가 이런 발표한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전부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지금 부정선거 여러분 공론화돼서 5년이 흘렀는데 지금 최재형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저리 부정선거가 왜 없는가 여러분 적은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 수준인 겁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라면은 이 마피아 선관위를 누가 그러면 누가 이걸 고쳐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조선일보가 그래도 정직하게 글을 쓴 겁니다. 이놈들 마피아가 개판을 치는데 선거도 조작하고 1200명 가까운 여러분들 가족들을 다 채용했다고 하는데 그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그럼 마피아는 누가 여러분들 감사를 해야 되냐 이런 썩은 여러분들 재판관들이 있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은 인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한한 것이 대한민국의 대법관들하고 이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이런 좀 정직하게 이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않게 됐을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 참 이게 보시게 되면은 감사원이 27일 날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비리 실태는 상상을 넘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회사입니다.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습니다. 이유로 묵살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문이 막힌다. 이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끼리끼리 자리를 세습하고 편의를 봐주고 세금을 나눠 먹는 것이다. 감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국회가 선관위 내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 관리 안 한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채용 비리를 감사하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감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이야기죠.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기관인데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재처럼 독립된 헌법기구다. 그럼 선관위가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채용 비리를 밥 먹듯이 이런 걸 누가 해야 되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이러니 여러분들 뭡니까 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만 명시되어 있는데 선관위는 여기에 빠져 있다. 이제 이번에 벚꽃을 이름 집어넣어 주겠죠. 헌법재판소는 이날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판사들이 지금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 막장 마피아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국회가 선관위를 감사 조사할 수 있다지만 정치인들은 선관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전문 여러분들 요원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수사기관은 구체적 비리 혐의가 나와야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하는 신용을 하다가 허지부지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재형이라는 인간을 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감사원장을 지내고 법원에서 좀 최고위 자리까지 올라간 양반이 2020년도 4.15 총선이 이런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5년이 이름 다 돼가는 시기에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문의 글을 통해서 자기가 감사원장의 이름들 해킹을 해보니까 해킹이 없었고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없다. 만일에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10% 이름들 부정선거하면 자기들이 20% 이기면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참 나라가 병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들 선관위가 해온 일인 겁니다. 이렇게 표를 전부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교육감 선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런 표를 조작해 가지고 교육 현장을 장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김용빈이 여러분들 들어가서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한 기대감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온전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2024년 10월 16일 날 진짜 투표자 2명당 1표씩을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좌파 교육감 후보에 더해주고 2023년 4월 7일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 부인이 돌아간 다음에 신랑이 나오니까 남편이 나오니까 위조 투표지 이름도 진짜 사전투표장 3사람당 1표 N3 좌파 교육감 후보 당선시키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14장당 한 장을 조작했으니까 좌파 교육감 후보가 낙선이 됐고 2025년도 4월 2일 날 보궐선거 부산교육감 선거 얼마 조작하겠습니까? 흔히 예상되는 겁니다. 2장당 1장 혹은 3장당 1장 4장당 1장처럼 위조투표지 만들면 좌파 교육감 당선시킬 수 있겠죠. 나라가 이렇게 이름들 망가진 겁니다. 자, 뭐 나라 사정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이야기죠. 좋은 것을 보면 부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을 보면 참 부럽죠.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